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 박미영 씨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김정숙 씨에게 상속합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정확히 20년 동안 그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이가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겨요? 우린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변호사는 조용히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영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글씨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둥글둥글하고 삐뚤빼뚤한. 학창시절부터 늘 그랬던 그 글씨. 정수가.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전 그날 일. 너한테 끝까지 말 못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영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들러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축하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영의 남편이 될 그 남자. 정숙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난달 15일입니다. 췌장암이었다고 합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 투병 기간은 6개월 정도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이 아팠구나.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몰랐구나.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읽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왜 미영이 갑자기 떠났는지,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의 답이 이 편지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웨딩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연분홍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미영의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1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자취방. 모든 것을 함께 해왔습니다. 정수가 긴장돼. 미영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미영의 부케를 정리해주면서 신랑 대기실 쪽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미영의 예비 남편. 그리고 정숙이 5년 동안 짝사랑했던 남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태호를 좋아한다는 것을. 심지어 미영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미영이 태호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접었습니다. 친구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진짜 그 여자 모르는 척 끝까지 할 거야? 태호의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뭘 어쩌라고. 오늘 결혼식인데?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숙 말이야? 진짜 아무 감정 없어? 태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숙이 더 좋았어. 근데 이미 미영이랑 너무 깊어져 버렸잖아. 정숙은 그냥 친구로만 대해줘서 기회도 없었고.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태호가 자신을 좋아했다고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결혼식은 끝났고 미영은 태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아,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미영은 정숙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감동받아서. 내가 너무 예뻐서.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영은 정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넌 진짜 내 평생 친구야. 정숙은 미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미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모텔방에서 혼자. 태호를 포기한 게 후회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니. 정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을 접자. 미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자. 그게 친구로서 할 일이다.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과 정숙은 여전히 친구였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얕아졌습니다. 정숙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친구와 미혼인 친구 사이에는 원래 거리감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미영이 정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숙아, 할 얘기가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미영의 신혼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작은 빌라의 2층. 깔끔하지만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미영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아, 나 이혼하려고.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왜? 무슨 일 있어? 태호 오빠가 바람을 폈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알았어. 회사 후배랑.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정숙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정숙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미영의 눈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태호 오빠 좋아했던 거?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학교 때 내 일기장 봤어. 실수로. 내가 태호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적혀 있었어.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미영이 태호와 사귀었을까요? 왜 결혼까지 했을까요? 근데 나도 태호 오빠가 좋았어. 그래서 눈 감았어. 내 마음 알면서도. 미안해. 정숙아.
진짜 미안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1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남자와 결혼했다니. 나는 내가 포기한 줄 알았어. 더 이상 태호 오빠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 미영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야? 잘 됐다고. 속 시원하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10년 동안 너한테 거짓말한 거.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미영아. 오늘은 그냥 갈게.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미영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의 번호를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는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사이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태호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조용하고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식에 미영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는 있었지만 버튼을 누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MT에서 막걸리 마시며 웃던 사진. 졸업식에서 학사모 쓰고 찍은 사진. 동아리 공연 후 무대 위에서 포옹하던 사진. 정숙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이 보고 싶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1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너무 뻔합니다. 보고 싶었어. 거짓말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한 건 미영 쪽 아닌가요? 정숙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남편은 정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함께 넘겼습니다. 이 친구 누구야? 남편이 미영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야. 지금은 연락 안 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연락해봐. 친구잖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 정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미영과의 추억을 봉인하듯이 그 후로도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숙은 미영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히겠지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미영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가끔 미영과 비슷한 뒷모습을 길에서 보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영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산 상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미영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정숙아.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참 많이 울었어. 미영의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내가 너한테 고백한 그날 말이야. 넌 화가 나서 떠났지? 당연해. 내가 그럴 만했어. 근데 정숙아.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너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더라.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이혼 후에 나는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 태호 오빠한테 받은 상처도 컸고. 무엇보다 널 잃은 게 너무 아팠어. 너는 내 유일한 진짜 친구였거든.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도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정숙아.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남편분 좋은 분인 것 같더라. 아이도 낳았다며? 나도 너한테 선물 보내고 싶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못 보냈어.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나 췌장암 진단받았어. 정숙아. 나 암이야. 처음 들었을 때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2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해서 나 암이야. 이러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래서 그냥 혼자 견뎠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암 투병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자 병실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미영은 자신을 떠올렸을까요? 연락하고 싶었을까요? 정숙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거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숙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대학 시절 나랑 친구해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줘서. 태호 오빠 일로 널 힘들게 한 거. 평생 후회했어. 근데 정숙아. 그거 알아? 내가 태호 오빠랑 결혼한 건 사실 겁이 나서 그랬어.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겁이었을까요?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상냥하고. 나는 항상 내 옆에서 열등감 느꼈어. 그래서 태호 오빠만큼은 내가 갖고 싶었어.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갔어. 비겁했어. 알아.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미영에게 열등감의 대상이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미영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지만 49제까지 제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흰 국화꽃을 들고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미영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해맑은 웃음. 정숙은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술 마시며 새벽까지 수다 떨던 그 목소리. 정숙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미영이 술에 취해 말했던 그 약속.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숙은 영정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화난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나도 비겁했어. 내가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렸어. 영정 속 미영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너 혼자 아프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영과 함께 사용했던 커플 찻잔. 정숙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학교 앞 도자기 가게에서 같이 산 거. 너는 분홍색. 나는 하늘색. 정숙은 하늘색 찻잔을 영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차 한잔 하자. 미영아. 20년 만에. 정숙은 보온병에 가져온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종이컵에 차를 따라 영정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미영아. 난 너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정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지 끝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정숙아. 다음 생에는 우리 더 일찍 화해하자. 그리고 이번 생에 못한 여행도 같이 가자. 제주도, 유럽, 어디든. 넌 나한테 최고의 친구였어. 사랑해. 정숙은 편지를 외웠습니다. 어젯밤 수십 번 읽었으니까요. 나도 사랑해. 미영아. 정숙은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미영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화해도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남긴 유산이 그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영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잘 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먼저 연락할게. 약속해. 한 달 후. 정숙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미영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 대학 시절부터 우리 졸업하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던 그 약속. 결국 함께 오지 못한 그곳. 정숙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유언대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드디어 제주도 왔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정숙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루가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미영아. 이제 자유야. 정숙은 빈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정숙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미영과 찍은 사진들. 젊고 해맑았던 그 시절의 두 사람. 정숙은 사진첩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영과 정숙이 학사모를 쓰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파도가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미영과 함께 바다로. 미영아. 나 내 유산으로 장학재단 만들려고 해.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박미영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정숙아. 그렇게 해. 정숙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영과의 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이제 미영은 바다가 되어 정숙 곁에 있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로, 바람으로, 햇살로. 정숙은 해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가족에게로. 하지만 이제 정숙의 마음에는 미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건너, 죽음마저 넘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 미영아. 또 올게.